지장간을 보겠습니다. 지장간이란 무엇일까요? 지장간은 지지가 순차적으로 자전과 공전을 함에 따라 생변멸이라는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10개의 하늘 모습으로 이는 12지지와 각각 균형을 이룬 범위 안에서만 존재하는 생명력이다 그랬습니다. 하늘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땅은 하늘의 그 기운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를 이루어 생명을 품는다. 이 셋을 천지인 삼재라 부르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지장간은 천간과 지지가 균형을 이루었을 때 그 지지 속에서 천간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가, 그걸 나타내는 게 지장간이죠. 그 개념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잠깐 볼까요? 천간은 아빠, 지지는 엄마, 지장간은 자식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천간인 아빠의 변화는 가정을 대표하는 변화이므로 밖에서도 알 수 있지만 자식인 지장간의 변화는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변화다. 하지만 남이 모른다 해서 가벼운 것이 아니다. 자식의 일이 중요하듯 본인의 이 체감에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천간과 지장간으로 구별되는 특징이다 그랬습니다. 자식이 학원을 다니는지 뭘 다니는지 밖에서는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아빠가 승진을 냈네, 어디로 옮겼네, 그런 건 밖에서 다 알죠. 그러나 지장간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는 사람은 절대 없겠죠. 지장간은 어떻게 구성되나 여기 보면 명칭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중기, 정기 이렇게 먼저 이제 구별합니다. 이거 보시다시피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그런데 좌속의 지장간, 축속의 지장간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맨 위를 여기, 가운데를 중기, 밑에를 정기 또는 본기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자, 묘, 오, 유, 이 왕지죠. 최고의 왕지. 왕지만 2개씩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오는 기토가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이 특징이 있어요. 이걸 잘 지금 기억을 해두세요. 어차피 이 지장간은 그냥 척하면 척하고 나오게끔 따를 시켜야 됩니다. 사 속에 그럼 무경병 탁 나올 정도요. 요걸 맨 위를 여기, 중기, 본기 또는 정기 이렇게 일단 한 겁니다. 지장간은 위의 표에서처럼 여기, 중기, 정기 또는 본기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이는 1개월 30일을 셋 또는 둘로 나누어 오행의 흐름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는 전월의 기운이 아직 남아 그 기운의 흔적을 보여주면서 세 달을 여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분이다 그런 말이 있죠. 여분, 무엇을 하고 나머지 그 여분, 그걸 그 여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지난달의 기운이 세 달에 이어져서 오는 나머지, 그래서 여기라 그러는 거예요. 중기는 여기와 정기의 중간기로서 여기와 정기의 중간기, 즉 가운데 기죠. 가운데 기로서 정기를 도와 정기가 본기로서의 생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기이며 정기는 그 달의 본기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요 정도예요. 여기, 중기, 정기. 참고 전달의 본기가 이달의 여기로 이어짐으로써, 즉 전달의 본기가 이달의 여기로 이어짐으로써 12달의 오행 흐름이 계속 순환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임계인데 본기가 자에서는 임계죠. 계가 본기에, 본기가 축월인 다음 달인 축월은 여기로 왔습니다. 그리고 축월의 본기인 기토는 다음 달 인월에 무토로 왔죠. 요건 이제 나중에 설명이 됩니다. 왜 무토로 가는 건지. 그리고 인월의 본기인 갑이 그 다음 달 묘월에는 여기로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을, 무 계속 본기가 여기로 가는 거죠. 이게 계속 계절 순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어서 쭉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한 것입니다. 참고해서. 자,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중기, 본기 그거 말고 두 번째로 장생지, 왕지, 작용지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절의 첫 달인 인사신해를 장생지,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중에 첫 달이죠. 인사신해를 장생지, 둘째 달인 묘오유자는 왕지, 셋째 달인 진미술축은 고지 또는 묘지라 불리는데 이 명칭 중 첫째, 둘째 달의 명칭은 오행변화의 흐름에 비추어 비교적 적당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셋째 달인 환절기에 대한 명칭은 작용력으로서의 이치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랬습니다. 장생지 또 왕지는 그런대로 그 한문의 뜻에 따라 맞다고도 봐줄 수 있는데 셋째 달인 작용지를 고지 또는 묘지라 부르는 것은 이치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명칭들이 어디에서 유래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론에 대한 진실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미술축은 환절기로서 대지의 작용력이 두드러진 달이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작용지로 명명한다 그랬습니다. 고지 또는 묘지라고 부르지 않고 작용지라 부른다 그런 얘기죠. 우리 공부하는 내용에서는.
자, 그럼 참고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진미술축에 대한 명칭으로 불리는 고지는 창고, 이 고자가 이 창고 고자예요. 고지는 창고를 의미하는 것이고, 묘지는 말 그대로 무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묘가 바로 무덤이죠. 무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고는 충,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생각합 중에 충을 충돌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서 문을 열어야 한다. 충돌을 해서 문을 열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고, 묘지는 예를 들어 남편이나 아내 등으로 해석되는 각 오행의 무덤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이 전부 이 신살, 이 사행, 요행 이런 걸 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충은 비어있다 또는 바탕을 의미하는 생각합중의 충자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충, 찌르다, 부딪히다, 충돌하다 그럴 때 그 충, 이걸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의미 아니에요. 충돌하다 그럴 때 이 충자 아닙니다. 근데 이 상대방한테 겁도 주고 끈하게 좀 뭐라 그러니까 위화감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충자를.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사용해 왔고 지금도 많은 이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진미술축은 계절을 바꿔주는 작용력이 뚜렷진 달이다. 따라서 창고니 무덤이니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치를 왜곡시키면 물론 사행심, 즉 노력보다는 요행을 바라는 마음을 조장하는데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이치에 따라 작용지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작용지를 쓰겠다 그런 얘기죠. 하지만 세간에서는 지금도 이 고지 또는 묘지를 많이 씁니다.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 창고 할 때 고자를 많이 쓰게 되고, 충은 또 충돌하다라는 의미는 많이 써요. 알 필요가 있고 절대로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장생지, 왕지, 작용지 셋을 봤는데 먼저 장생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생지는 계절의 첫 달, 인사, 신해. 이 속에 지장간, 인은 무병가, 사는 무경병, 신은 무임경, 해는 무갑임 그랬습니다. 여기가 다 무토고 중기는 병경임갑 이렇게 하고 분기는 다 자기 계절에 따른 오행이죠. 인, 봄, 갑, 사, 여름 시작, 병, 가을, 신, 가을 시작, 경, 해, 겨울 시작, 임. 그렇죠? 그러면 요 가운데 중기가 무엇이냐가 이제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 무토고 본기는 그 계절을 대표하는 오행이에요. 그럼 왜 요 가운데가 들어가느냐? 가운데가 요런 오행인데 요게 바로 장생지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유입니다. 한번 살펴보죠.